헨젤과 그레텔. 그림 형제. 옛날 커다란 숲 가까이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새 아내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두 아이와 함께 살았어요. 나무꾼은 열심히 일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힘이 들었어요. 어느 날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빵 한 덩어리밖에 남지 않자 나무꾼은 몹시 걱정이 되었죠.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웠을 때 아내가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엔 없어요.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숲에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이 타는 동안 아이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나무꾼은 도저히 아내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자꾸 졸라대자 결국 나무꾼은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헨젤과 그레텔은 새어머니가 하는 말을 모두 들었어요. 그레텔이 울음을 터뜨리자 헨젤이 속삭였어요. 쉿, 걱정 마.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헨젤은 웃도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얀 조약돌들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헨젤은 조심스럽게 조약돌을 모아 호주머니에 한가득 넣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누이 동생 옆에서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작은 빵을 하나씩 주었어요.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자꾸만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지요.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흰 고양이를 보려고요. 흰 고양이가 지붕 위에 앉아 있는데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가 봐요. 헨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렸답니다. 어서 가자. 저건 고양이가 아니라 아침 해가 굴뚝에서 비치는 거란다. 아버지가 재촉했어요. 드디어 커다란 숲에 이르렀어요. 네 식구는 발길을 멈추고 땔감을 모았어요. 아버지가 모닥불을 피우자 새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해올게. 우리가 올 때까지 여기 불 옆에서 기다려야 한다. 헨젤과 그레텔은 불 옆에 앉아 빵을 먹었어요.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날이 더욱 어두워지자 그레텔이 훌쩍였어요. 헨젤이 그레텔을 달랬어요. 달이 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달이 떠오르자 하얀 조약돌이 달빛에 반짝이며 길을 알려주었어요. 헨젤은 그레텔의 손을 잡고 밤새 길을 따라 걸었어요. 아침이 되자 헨젤과 그레텔은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두 아이를 보고 아버지는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아이들을 숲에 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화를 냈어요. 얼마 뒤 또다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잠자리에 든 헨젤과 그레텔은 그날도 새어머니가 하는 말을 엿들었어요. 새어머니는 아이들을 전보다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레텔은 울음을 터뜨렸지요. 헨젤은 조약돌을 주우려고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문을 잠가 놓아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헨젤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누이 동생을 달래줄 수가 없었지요. 다음날 아침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작은 빵을 하나씩 주었어요.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가끔씩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얘야,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비둘기를 보려고요. 비행기가 지붕에 앉아 있는데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가 봐요. 헨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빵 조각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있었지요. 어서 가자. 저건 비둘기가 아니라 아침 해가 굴뚝에 비치는 거란다. 새어머니가 재촉했어요.
네 식구는 전보다 훨씬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나무하러 갔어요. 부모님은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달이 뜨자 헨젤은 빵 부스러기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빵 부스러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숲속의 새들이 모두 쪼아먹었으니까요. 그래도 헨젤은 길을 찾아보려고 그레텔의 손을 잡고 걸어갔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밤새도록 걷고 또 걸었어요.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지요. 그러다 깊은 숲속에 갇혀 길을 잃고 말았어요. 사흘째가 되는 날 헨젤과 그레텔은 빵으로 만든 집을 발견했어요. 지붕은 팬케이크로 만들고 창문은 사탕으로 만든 집이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집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갔지요. 헨젤은 말랑말랑한 지붕 한 조각을 잘라 먹었어요. 그레텔은 반짝이는 창문 하나를 뜯어 먹었지요. 그때 집 안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냠냠냠 쩝쩝쩝. 누가 우리 집을 뜯어먹는 거냐? 헨젤과 그레텔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는 걸 떨어뜨렸어요.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다가와 혀를 끌끌 찼어요. 이런 불쌍한 것들, 어서 오너라. 안에 먹을 것이 많단다. 이 할미가 너희들을 보살펴주마. 할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안으로 데려가 저녁을 맛있게 차려주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나 피곤해서 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침대로 다가와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맛있는 먹을거리가 생겼군. 할머니는 헨젤을 안고 나가서 작은 우리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그레텔을 깨웠어요. 일어나라, 이 게으름뱅이 계집애야. 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 빨리빨리 끝내고 먹을 것도 만들어라. 네 오빠는 저기 우리 안에 갇혀있다. 먼저 포동포동 살찌운 다음 네 오빠를 잡아먹을 테다. 그레텔은 겁이 나서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날마다 오빠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었지요. 할머니는 날마다 우리로 가서 헨젤에게 손가락을 내밀라고 했어요. 손가락을 만져보고 살이 얼마나 쪘는지 알아보려고 말이에요. 그때마다 헨젤은 손가락 대신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그레텔에게 말했어요. 얼른 물을 길어다가 솥에 가득 채우렴. 내일 아침에는 살이 쪘든 안 쪘든 네 오빠를 잡아먹어야겠다. 네가 물을 깃는 동안 나는 밀가루 반죽을 만들 거야. 오빠를 삶을 동안 빵을 구워야 하거든. 다음날 아침 그레텔이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려고 할 때 화덕 안에는 이미 빵이 구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레텔에게 소리쳤어요. 냉큼 이리 오너라. 냄새를 맡아보니 빵이 금세 익을 것 같구나. 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 네가 판자 위로 올라가 빵이 구워졌는지 살펴보렴. 내가 판자를 안으로 밀어줄 테니. 사실 할머니는 그레텔을 화덕 안에 집어넣어 구울 생각이었어요. 그레텔은 할머니의 속셈을 훤히 알고 이렇게 말했지요. 할머니,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할머니가 판자에 올라가면 제가 밀어드릴게요. 할머니는 판자 위로 올라갔어요. 그레텔은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밀었어요. 그리고 화덕문을 쾅 닫고 빗장도 단단히 채웠지요. 화덕 안에서 늙은 마녀는 악을 쓰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레텔은 곧장 우리로 달려가 헨젤을 풀어주었어요. 그레텔은 오빠에게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둘은 서로 껴안고 깡충깡충 뛰며 춤을 추었어요. 잠시 후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는 여기저기에 금과 보석들이 널려 있었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보석을 잔뜩 챙겨들고 집을 향해 떠났어요. 한참을 걷고 또 걷자 마침내 눈에 익은 숲이 나타났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 사이에 새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아버지는 몹시 후회하고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호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보석을 쏟아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헨젤과 그레텔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